스포츠 지도자 필기시험에서 운동역학은 일반적으로 기피 과목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스포츠 지도자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 운동역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공식을 확인하기 위한 계산 문제 정도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봐야 1년에 2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외에는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과정 정도까지 배울 때 암기해야 되는 필수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뭐 속도라든가 속력이라든가 힘은 뭐냐 뭐 이런 정도. 그걸 스포츠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애초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 80점 정도는 그냥 쉽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좀 개념만 좀 외워주시면.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지금 이 스포츠 지도자 필기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단위 이런 것들을 잘못 읽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 W자 비슷하게 써 있는 걸 오메가라고 읽어야 되는데 W 막 이래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학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오해가 있다. 이 역학이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오해들이 이 운동역학을 기피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자가 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힘의 원리 그리고 힘과 인체의 관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더 나은 좋은 지도자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운동역학은 한번 해보시라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운동역학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재미있는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버리세요. 운동역학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권투 선수가 요만한 주먹으로요. 제가 요만한 주먹으로 180cm짜리를 KO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권투에서. 그것도 글러브를 16온스짜리를 끼고 KO를 시킨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때 제 몸무게가 얼마 정도밖에 안 나갔냐면 60이 채 안 나갔습니다. 나가봐야 60, 59?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180짜리를 빵 쳤는데 KO. 물론 스파링에서. 왜일까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걸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만한 주먹이 180cm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요만한 총알이 어떻게 콘크리트 벽에 큰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골프를 치는데 어떤 클럽을 선택을 해야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역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벌써 좀 재밌죠? 그죠? 역학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역학을 해보죠. 운동역학이란 무엇냐부터 보는데요. 이 운동역학은 무엇인가에서도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용어들, 운동역학은 뭐고, 운동학은 뭐고, 동역학은 뭐고, 정역학은 뭐고 하는 그 개념 정도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걸 이해하실 때 한자가 뭐였을까를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학 그러면 운동과 관련한 내용들만 다루겠구나. 운동역학 그러면 운동과 관련한 힘의 원리를 따지겠구나. 왜냐하면 역자가 힘역자일 테니까. 정역학 그러면 정은 정지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힘들이 어떻게 됐을 때 그 정지 상태가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동역학 그러면 힘들이 어떻게 됐을 때 움직임이 동이 움직임이 발생할 것인가. 이렇게 그 한자어가 뭔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려운 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운동역학의 개요라는 1강은요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역학이란 뭐냐부터 보는 거죠.
영어가 나오면 영어 울렁증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모르셔도 됩니다. 영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자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지금 여기 이 운동역학에서는. 자, 인트로덕션에 보면 운동역학은 우선 인체의 운동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역학은 인체의 운동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스포츠와 관련한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연구되고 있는 학문이 운동역학이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와 관련한 움직임을 다룰 테니까 틀림없이 스포츠의 장비 개발, 아니면 부상의 예방, 그리고 더 높은 파괴력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연구하겠죠. 무엇과 관련해서? 힘과 관련해서. 자, 따라서 운동역학은 신체가 우리의 인체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역학은요, 인체의 운동에 대한 역학적 법칙들을 다루는데, 역학적 법칙들은 뉴턴 생각하시면 돼요. 뉴턴의 법칙을 바탕으로 주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뉴턴 외우세요. 그 다음에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생물학적 근육활동, 인체가 힘을 만드는 건 생물학적 근육활동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감싸고 있는, 아니면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뼈의 지뢰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근육활동의 역학적 기초, 거기에 포함된 원리, 지뢰의 원리,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체육, 스포츠, 리허빌리테이션 같은, 혹은 바이오닉스, 인간공학, 여러 가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역학의 용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의 문제인데, 여기도 중요하진 않아요. 운동역학이라는 단어는 이제 현대 이 스포츠계에서는, 아니면 과학계에서는 공인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운동역학이 처음부터 운동역학으로 불렸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러면서 신체 운동학부터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신체, 그러면 인간의 신체인데, 살아있는 것들의 신체. 그래서 이제 생체역학,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역학의 순서로 용어가 변했는데, 이 용어의 변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의 변화라든가 용어의 변천 같은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훅훅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운동학이라고 하는 이거가 해부학과 생리학, 역학 등이 결합합니다. 해부학, 생리학, 역학 같은 것들이 결합하고요. 만약에 해부학, 생리학, 역학하고 결합해서 뭐 인체 생리학이라든가 등등등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보신다면, 그러면 보고 싶으시다면 스포츠 지도사 2급을 따신 다음에 1급이라든가 아니면 건운사를 도전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이쪽 일을 계속 하실 거지 않습니까? 스포츠 지도자의 길을 계속 가실 거라면 등급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건 뭐 하는 소리야? 지는 좀 필기가 된다는 거지? 이러실 수 있는데, 이 스포츠 지도사 2급 시험은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00년대에 치러지고 있는 국가 자격증 중에는 운전면허 다음으로 좀 난도가 높지 않은 시험이에요. 물론 운전면허보다는 훨씬 더 어렵지만 다른 공인 자격증보다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2급 딴 다음에 더 높은 그레이드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제 해부학, 생리학 뭐 이런 것들 다 결합해서 한꺼번에 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인간의 동작을 설명하려는 학문이었다면 이번에 생체역학이라는 애는요, 그 바이올로지가 생물학이니까 이것하고 그 기계학이라는 것이 결합한 용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생체의 기계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같이 연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체역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만 아시면 되냐면, 그런 용어가 있어. 그리고 각각 연구의 영역이 어디야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그 운동역학이라는 거예요. 운동역학. 운동역학은 생체역학이 그냥 살아있는, 생체들의 그 운동학이라는 거, 기계학이라는 거, 이걸 결합했다라면 생체역학은 주로 스포츠와 관련한 것들, 그것과 관련한 움직임에 한정되어 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바로 여기죠. 그죠? 운동역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포츠와 관련해서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힘의 원리는 뭐며, 그리고 이제 가속의 원리는 뭐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공부의 핵심을 거기에 맞추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만큼의.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그냥 운동역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랬어 정도이고 정말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역학의 용어의 변화법은 했는데 이건 금방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일단 신체가 어떻게 움직여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라틴어에서 키네라는 말이 보이죠? 키네는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권에 가면서 시네로 바뀌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아니면 활동과 관련한 그런 뭔가에 시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시네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운동학. 그래서 인간의 동작을 설명하는 운동학이다. 그리고 체육학이나 기능해부학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이 기능해부학은 제가 알기로는 등급이 좀 높은 그런 자격증에서는 기능해부학을 따로 공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체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생체역학. 살아있는 것들의 신체에 나타나는 역학적 원리를 연구하죠. 그래서 생물학적 체계의 구조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는 건 바로 여기다. 네, 인체의 운동 수행의 원리를 스포츠에 적용하는 운동역학을 지금부터 공부할 거다라는 겁니다.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역학이 뭘 연구하는가 연구 분야를 한번 보죠. 여기 지금 수영도 하고 있고요. 자전거도 타고 있고요. 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운동 아닙니까? 운동. 스포츠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에 발생하는 그 역학적 원리들, 신체에서 나타나는 혹은 발견되는 역학적 원리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의 분야는, 자, 여기도 여기서 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 그 라틴어에서 영어가 왔다 보니까 스테이라는 말이 보이시면 멈춰 있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라틴에서는. 제가 라틴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과목에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학부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열정이 넘치시는 바람에 수업을 영어로 하더니 알지도 못하는 독일어로 수업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철학은 이제 라틴어, 그 중세 철학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라틴어로 연구가 됐으니까 그 라틴어를 갑자기 하자. 그래서 그 접두사 정도만 조금 알아요. 자,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죠.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힘이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힘이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기려는 힘과 이쪽으로 넘기려는 힘이 0이 되면 균형을 잡는 거죠. 앞으로 뒤로 넘기려는 힘들이 각각 합이 0이 되면 이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힘이 어떻게 0이 되는가, 어떻게 0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정역학. 쉽죠? 그렇죠?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연구한다. 그래서 힘들의 관계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의 합이 0인 상태를 연구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놓인 물체들은 항상 균형을 유지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 평균대 같은 데에서 체조 선수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보면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신체에 가해지는 힘의 합이 0이다.
0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상태를 분석하는 게 그게 정력학. 정지에 있는 물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속도가 없는 물체라는 개념. 가속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뜻이 뭔가? 가가 가해진다, 더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가가. 그러면 속도, 가속도니까 속도가 가해지는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물체에 그렇게 속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있는 이 물체를 제가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멈춰있으니까 속도가 0인데 속도를 가하려면 던지면 되거든요. 던지는 힘이 가해지면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가속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있다. 속도가 줄고 있어요. 빠르게 달려가던 어떤 물체가 속도가 줄고 있어요. 그래도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원래 운동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 보통 이제 저항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저항력은 마찰력. 공기 마찰력도 마찰력, 그리고 지면 마찰력도 마찰력. 이런 마찰력들이 그 마이너스의 방향에서 오는 그 속도, 가속도가 돼서 속도를 변화시키죠. 그런데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위는 아니지만 지구의 궤도에 인공위성들을 띄워놓으면 이 인공위성은 최초의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구를 돕니다. 즉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걔는 그런 경우에는 인공위성은 속도의 변화가 없으므로 가속도가 0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차피 뒤에서 다 나올 내용이에요. 눈썰매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쭉 하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 눈썰매에는 가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봐요. 혹시 중력 때문에 속도가 더 붙는 경우가 있어요. 중력이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그것 때문에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가속도가 있다. 중력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눈썰매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없다라고 봐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물리학에서는. 근데 어쨌든 가속도가 없다라는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또 관성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상하게 관성하고 가속도는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거든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있다면 이런 거지. 관성이 센 물체는 가속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정도의 관련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속도하고 관성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념 자체를.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가속도라는 건 속도를 더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정지에 있는 물체 그리고 가속도가 없는 물체에는 새로운 힘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이건 정지에 있는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등속 운동이 뭐냐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없는 상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정력학에서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덤벨을 들고 그냥 서 있기만 한 경우, 덤벨 들고 딱 서 있기만 한 경우에는 그러면 물체의 위치의 변화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말인데 변위라는 말도 있어요. 변위라는 것에 변화가 없으므로 이건 정력학에서 다룰 거다. 그때는 가해지는 힘이 어떻길래 멈췄을까? 정지해 있을까? 정도만 다룬다. 근에 작용하는 부하를 구한다라는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가 근육에 가해지는 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이 딱 멈췄어. 멈춰 있어. 그러면 가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위치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걸 다루는 학문이 정력학이다라는 겁니다. 시험에도 안 나오는 이 개념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뒤에 부분이 쉽게 쑥쑥쑥쑥 넘어가요. 근데 여긴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개념 정리를 소홀히 하시면 뒤에 내용을 공부하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앞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러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긴 좀 지겨워도 참으셔야 돼요. 항상 개념 정리가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봅슬레이를 타고 있는데 얘네는 벚꽃하니 얼음에서
그 AI가 재밌는 건 뭐냐면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면 어디서 본 것 같은 자기가 이제 서칭을 하는 것 같아요. 웹 같은 데를 서칭해서 제일 근사한 가까운 그림을 모사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서칭한 건 아마도 그 여름에 봅슬레이 훈련하는 선수들을 이렇게 서칭을 해서 따라 그린 것 같죠? 그러니까 다 벚꽃 뛰겠죠, 이 여름판에서. 그리고 잘 보면 바퀴가 썰매가 아니고요, 바퀴를 달아놨어요. 그 AI가 한계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재밌네요. 어쨌든 봅슬레이를 이제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봅슬레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그러면 힘의 합력이 0이었던 거죠. 그럼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드디어 가속이 있다. 힘이 더해졌고 속도의 변화가 생겼다. 가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상태, 가속이 있는 상태,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태, 그리고 운동의 상태가 변하는 상태라고도 표현해요. 운동의 상태가 변하는 상태.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동력학이 됩니다. 여기 이제 다이나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 요만큼의 표현이 들어있으면 라틴어에서는 이건 움직였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였다. 시네, 키네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더 동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지. 힘이 있어서 가속이 붙었다. 속도의 변화가 심하다 이럴 때 요 접사를 쓰죠. 자, 이제 동력학. 작용하는 힘들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자, 봐요. 힘들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힘의 평형이 깨졌으니까 이렇게 힘의 합력이 있을 때 이쪽으로 미는 힘과 이쪽으로 미는 힘이 이렇게 만나서 합력이 제로일 때는 멈춰 있는데 어느 쪽에 힘이 더 세면 이제 물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오른손에 힘이 더 세면 왼쪽으로 움직일 테고 왼쪽에 힘이 더 세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힘의 평형이 깨져 있는 상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보는 거고 바로 그럴 때 운동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운동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지. 되어 있는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니까 움직이게 만드는 거. 혹은 운동하는 물체를 멈추거나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럴 때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지, 그 힘은 어느 방향으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동력학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0을 초과하는 상태, 그래서 0을 초과하는 그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물체는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력학에서 다루는 건 항상 력이 들어갈 거예요. 근력이고요. 토크라는 단어, 토크 이거 아니고 토크 여기선 돌리는 힘, 돌림 힘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돌림 힘. 물체를 회전 운동을 만들어주는 힘을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렌치 중에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뭐 자동차 바퀴 같은 거 돌리는 그 수공구 있어요. 그거를 토크 렌치라고 하죠. 느르륵 뭐 이러면서 소리 나는 거. 그래서 그게 토크 렌치예요. 왜냐하면 그 토크 렌치를 걸면 나사에 토크가 걸리거든. 토크 렌치를 사용하면 토크를 만들어주는 렌치란 뜻입니다. 토크는 돌림 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라고 해요. 관성 모멘트, 관성을 유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관성을 유지한다는 건 물체가 현재의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가 있다라는 거.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력학에서 다뤄요. 근데 이제 이 관성을 깨뜨리는 힘을 관성 모멘트라고 해요, 이제는. 깨뜨려졌을 때. 그때는 이제 동력학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을 조금 혼란스럽게 한 것 같은데, 관성이 있다, 관성이 강하다라는 건 그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팽이 중에 널쩍한 팽이들은 돌려놓으면 계속 돌지 않습니까? 잘 안 죽어요, 그 팽이는.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관성이 크다라고 말하죠. 날씬한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반 스타트는 날씬한 사람이 빠를지 몰라도 어느 정도 힘이 작용하고 나면
이 사람은 계속 뛰려는 힘이 강해요. 뚱뚱한 사람이. 관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팍팍 나가는데 날씬한 사람은 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만 뛰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엔 속도의 차이가 이렇게 역으로 벌어지죠. 그런 경우도 관성이 크다. 뚱뚱한 사람이 체격이 큰 사람이 관성이 크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 관성을 깨뜨리는 힘, 그런 걸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속도의 변화를 주죠. 마찰력이 강하면 속도가 빨리 파파박 줄어버리죠.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자, 그런 힘, 속도의 변화를 주는 힘,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충격량은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서 다른 물체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힘의 양을 충격량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인간의 운동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운동과 관련한 시간, 공간적인 인체의 운동 방향과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등의 변화를 다룬다. 뭘? 변화를 다룬다. 왜? 변화가 있어야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니까. 됐죠? 동력학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한 3번을 읽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속도라든가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동력학에서 다루지 않아요. 변화를 다룰 때 동력학이에요. 그럼 이제 동력학의 종류 중에 운동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동학. 여기를 봐서 보면 이 키네라는 말이 보이니까 야, 이거 움직임의 상태를 연구하겠군 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운동학이냐 아니면 운동역학이냐의 개념이에요. 운동학이냐 운동역학이냐의 개념. 운동학이라는 건 운동하고 있는 상태만 연구합니다. 운동역학이라고 하면 운동을 만들어주는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주는 힘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학하고 운동역학을 일단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운동학은 운동의 상태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상태라는 건 결국은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을 기술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표현한다라는 거지, 문장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는 학문 분야고 운동 기술학이라고도 해요. 운동의 상태를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치나 속도나 각도나 각속도 같은 것의 운동의 상태거든요, 이게. 그것을 다룬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현장의 지도자들과 선수들에게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제공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바람의 속도가 얼마야. 이런 것들을 그 기술에서 선수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선수는 거기에 맞춰서 양궁 선수, 사격 선수, 아니면 골프 선수 이런 선수들은 자신의 뭔가 동작을 수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운동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운동의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정량적이라는 건 숫자화 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숫자로 분석해서 그렇게 보여주더라 라는 겁니다. 자, 숫자로 분석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적, 외적인 힘과는 관계없이 힘과는 관계없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운동학은 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동작의 기하학적인 면에 초점을 둡니다. 지금 그 신체의 각도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정도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골프 드라이버로 스윙할 때 클럽 헤드의 최대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거예요. 최대 속도가 얼마일 때 공은 얼만큼을 날아가는구나 이런 거. 축구에서 드리블하는 동안의 이동 거리는 얼마냐. 100m 달리기에서 신체 중심이 구간별로 속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이제 그 초반엔 어땠고 중반엔 어땠고 마지막에 피니시할 때는 또 어땠고 이걸 측정하고 멀리뛰기에서 발걸음할 때 무릎 관절의 각도가 어떻을 때 가장 멀리 뛰더라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발목 관절 각도만 재고 이런 것들 여기는 지금 보면 힘은 다루지 않고 그 각도, 위치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죠? 속도
이런 거만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운동학이에요. 잠깐만요. 날개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것이 있는지 잠깐만 보죠. 아니요, 설명 다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운동역학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이런 말이 보이니까 운동이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여긴 요게 있어요. 역자. 영어 몰라도 돼요. 영어로 시험 문제 안 납니다.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인 힘에 대해서, 자, 운동을 변화시키거나 유발하는, 그냥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지금은 초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나중에는 운동을 변화시키는, 그냥 그렇게 나올 거예요. 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을 다룬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죠. 정성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성적 분석이라는 건 수치화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뭐 이런 건데, 정량 분석하고 정성 분석을 모두 씁니다. 운동역학은. 계산도 하거든요, 숫자로. 자, 근력. 자, 지금 잘 보세요. 근력. 지면 발력. 지면 발력이라는 건 발을 빵 굴렀을 때 지면이 반발하는 힘을 말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내리 찍은 힘과 지면 발력은 동일하다. 그 양이 같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토크. 아까 돌림 힘이라 그랬죠? 돌림 힘. 관성 모멘트. 관성 모멘트라는 건 이제 관성을 깨뜨리는 힘. 그 다음에 운동의 리앙, 충격의 리앙, 마찰의 힘, 양력, 떠오르는 힘, 족, 압력, 발의 압력, 발이 땅을 내리누르는 압력. 아까 지면 발력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다룬다. 그래서 보행 시 지면 발력을 측정하고 축구에서 헤딩에 착수할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하고 컬링에서 스톤에 가해지는 마찰력을 계산하고 뭐 그래요. 자, 등등등. 이게 이제 운동역학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것들이 있죠. 유체역학. 유체가 뭐냐면요. 유체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으면요. 요거 좀 넘어가겠군. 플루이드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흐른다라는 뜻인데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플루이드 아트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뭔가 그 끈적거리는 그 물감이라고 해야 되는지 잉크라고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그 용액을 섞어서 만드는데 그걸 흘리고 그래서 그 흐르는 그 잉크 아니면 물감들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무늬를 가지고 아트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저도 그거 한번 해서 학원에 지금 걸어놓을까 합니다.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요. 좀 추상적인 상태의 뭔가를 보면 더 발달한대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운영하니까 그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요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재밌는 거 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건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체. 그러면 우리 주변에 흐르는 물체들이 뭐가 있죠? 공기와 물이에요. 공기와 물. 대표적으로 그 스포츠와 관련한 것들은. 그래서 그 흐르는 물체들에 작용하는 역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기체와 액체 등의 유체 움직임을 연구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공학적으로는 비행기 날개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스포츠의 영역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수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부력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마찰력을 줄이고, 막 이럴까. 이거 연구하느라고 수영에서는 유체역학을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가 예전에 전신수영복이었습니다. 지금은 금지되었죠. 전신수영복이 인체의 순수한 힘만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영복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버리니까 이 수영이라는 전통적인 종목의 문화와 전통을 깨뜨렸다라고 해서 요즘은 금지. 그런 거 연구하는 것도 유체역학이에요. 기능해부학이죠. 기능해부학. 우리는 기능해부학을 직접적으로는 안 다뤄요. 우리 스포츠 지도사 2급에서는 안 다루고요. 더 상위의 그 지도자
등급에서 다룹니다. 기능해부학은. 만약에 다룬다라면 어디서 다루냐면 이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뢰 원리에서 좀 다루죠. 예를 들면 암컬이라고 하는데 암은 팔이고 컬은 굽힌다는 거잖아요. 굽히거나 이제 말거나 구부리거나 그래서 파마해도 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두근을 움직여서 그래서 뼈대를 당기고 그죠? 이 하완에 있는 뼈를 당기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덤벨이나 들어 올리는 동작을 암컬이라고 하는데 이건 몇 종 지뢰계 이런 정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이게 몇 종 지뢰라면 그때 작용되는 근육은 뭐게 이런 걸 갑자기 역학에서 묻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만 조금 나옵니다. 기능해부학은. 그러니까 지금은 진지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기능해부학은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움직임 때 해당 부위의 근육에서 일어나는 수축 반응과 관절면 이런 걸 좀 다루는 거예요. 관절의 움직임 정도를 조금 다룹니다. 관절의 종류도 우리 운동역학보다는 차라리 뽑아서 기능해부학이라는 과목을 하나를 더 만들면 재밌을 텐데 그 관절면이라는 개념을 우리 운동역학에서 조금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관절의 움직임, 관절의 종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458페이지에 있는 문제네요. 1번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인체의 운동 분석은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벌써 문제가 나왔다는 건 뭘 내겠다는 거냐면 운동학하고 여기 있는 운동역학이라는 이 역학이라는 요 학문하고의 차이가 뭐게라는 걸 묻겠다는 거죠. 그죠? 두 개의 차이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학은 아까 뭐라 그러냐면 운동의 상태를 다룬다. 그래서 뭐 각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속도나 속력을 다룬다거나 뭐 이런 걸 다루고 변위는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학이라고는 단어가 붙을 땐 그러면 힘을 다룬다. 그 각도, 위치, 속도, 속력 이런 걸 변화시키는 힘을 다룬다. 그럼 운동역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걸 머릿속에 항상 넣으시고 운동학이네. 그러면 얘는 힘을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변위는 지금은 일단 넘어가요. 변위는 어떤 물체가 이동한 거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리 중에 A에서 B 지점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최단거리, 직선으로 군 최단거리를 변위라고 하고요. 그 최단거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체는 막 이렇게 헤매기도 하고 빙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B 지점까지 가게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집에 갈 때도 그러잖아요. 직선거리로 못 가죠.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모든 거리는 이동거리라고 해요.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 그러면 운동의 변이는 힘은 아니고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를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속도의 상태만 기술, 디스크립트한다 그러면 그건 운동학이라고 보자는 거고 운동역학이라고 하면 역학은 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속도는 예도한다는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거 아니면 이게 답인 거지. 그죠? 근데 역학은 아까 힘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속도만을 다룬다라고 했으니까 얘 틀렸죠? 그죠? 얘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운동학 무게 중심이 어디야? 관절의 각도는 얼마야를 기술하는 학문. 그러면 얘는 맞네. 얘도 맞네. 그 다음에 운동역학. 운동의 원인들은 힘을 측정한다니까 얘도 맞네. 그러면 답은 이거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운동학하고 운동역학은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가 지금 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하나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몇 개의 개념을 좀 다루긴 했는데 어렵나요? 아직은 안 어렵지, 그죠? 운동역학 안 어려워요. 저는 운동역학 되게 재밌어해요. 완전 문과예요. 저는 수학 포기자예요. 제가 수학 잘했으면 정말 여러분 제 얼굴 못 볼 뻔했어요.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암기 과목은 거의 다 맞아버렸거든요. 국어는 만점이었고 암기 과목 그 외에 암기 과목 거의 다 맞았고요.
뭐 그랬답니다. 지금은 영어를 많이 까먹었지만 영어도 곧잘 했어요. 영어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뭐가 안 됐냐면 수학이 안 된 거야. 수학이. 자, 진짜 제가 그때 화학도 봐야 됐고요. 그때는 이제 문이과 통합이어서 화학도 봐야 됐고요. 생물을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도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수학만 그랬지 물리 재밌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계산은 좀 안 됐지만. 자, 여러분들도 여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학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누가 자꾸 수학 나온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해. 수학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계산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학이에요. 운동학이 뭐죠? 운동학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의 상태를 기술하기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물체의 상태를 기술한다. 그러면 얘는 힘을 다룬다, 안 다룬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얘 안 다룬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그립의 압력이래요. 압력의 힘이 보이잖아요. 힘이. 그러면 얘는 운동역학에 해당하는 거지. 운동학이 아닌 거지. 스쿼트 동작에서 대퇴사두근의 근활성도니까 근력을 측정하는 거죠. 근력. 힘을 측정하잖아. 근력 할 때 력자가 힘이니까요. 그 다음에 축구의 헤딩 후에 착지 시 무릎 관절의 모멘트. 모멘트라는 말이 나오면 힘이구나 이러시면 돼요. 지금은. 모멘트, 힘. 네. 그러면 이것도 힘을 다루는구나. 근데 골프의 드라이버 스윙 시의 클럽 헤드의 헤드? 뭐지? 헤이죠? 헤드. 네. 저는 저희가 오타를 낸 줄 알았더니 출제할 때도 해라고 나와 있었군요. 클럽 헤드의 최대 속도를 계산한다 그래서요. 속도 계산한대. 그러면 이거는 운동학일까요? 운동역학일까요? 속도, 각도 등등등 위치의 변화 이런 걸 기술하고 연구하는 학문은 운동학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 틀렸어요. 얘 틀렸어요. 얘 틀렸어요. 얘만 맞아요. 자, 지금 두 개의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이건 각기 다른 연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은 1강에서 운동학하고 운동역학의 차이점 정도만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부의 방향도 어때야 되는구나를 결정하시면 돼요. 운동학하고 운동역학의 차이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끝났어요. 뻥이에요. 이 주요 학자들 몇 명만 이제 기억하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뒤에 더 있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강은 끝난 거예요. 1강은. 근데 운동역학의 역사에서는요, 운동역학에 기여한, 아니면 운동역학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몇 명의 학자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자 봐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기억납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플라톤은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걸 현상계라고 하거든요. 이 현상계를 초월한 곳에 이데아라는 것이 있고 그 이데아가 현상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현상에 대한 관심은 좀 적었어요. 플라톤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 같은 건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 현상 안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현상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니까 공동체를 위한 어떤 룰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이 현실에 관심을 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고대의 그리스, 뭐 이런 시대에, 히랍이라고 합니다. 고대 히랍의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체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운동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아버지!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보행 운동을 기술하고요. 그리고 분석해봤고요. 근육의 움직임 같은 걸 그때 이미 연구합니다. 기원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는데 얘는 나와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이 양반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금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이제 밝혀라라는 왕의 요구를 받았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금이야 가짜 금이야 어떻게 밝히지? 도대체 깨뜨리면 아나? 근데 깨뜨려도 똑같이 생긴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속담 중에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바보금이라는 것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목욕탕에 몸을 담그는데 자기 몸이 들어간 만큼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그러면 동일한 무게 진짜 금이라면 진짜 금의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부피를 가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부력의 원리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밝혀냈다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런 걸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유체 정력학을 발견해요. 그래서 유체 정력학을 발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뢰의 법칙을 기술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장담했는데 자기한테 충분하게 긴 장대만 주면 달의 위치도 내가 바꿔놓을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맞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충분한 만큼의 긴 막대를 구할 수 없는 거지. 자, 이 사람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운동역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뢰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곧 배워요. 네, 그래서 지뢰의 법칙을 발견하고 기술한 사람, 그러면 이제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면 돼요. 갈렌인데 갈렌 최초로 인간의 운동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팀 닥터예요. 최초의 스포츠 의사인 거지. 그래서 해부학적, 신경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신경과 근육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해부학적으로 접근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다빈치, 화가이면서 과학자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사진보다 더 사진 사람 같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당시에는 시체의 거래가 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시체를 사서 시체를 해부하면서 인간의 골격과 근육계의 모양 같은 걸 연구했대요. 오직 그림 그리려고, 더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그렇게 인체의 구조를 연구했던 사람, 그래서 인체 중심 연구한 사람이에요. 인체 중심.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원이 있고요. 사람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이제 누리끼리한 양피지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 이 사람 그림이에요. 인체의 중심, 균형 이런 걸 그림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다빈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 약간 중요해요. 여기. 갈릴레이 물리학의 연구로 인체 운동학 발달에 기여합니다. 물리학 연구한 사람이에요. 조금 중요하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렐리 운동학의 창시자, 현대 생체역학의 아버지, 근과 관련된 연구를 했다 그랬는데 그냥 조금 중요하지 완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사람 여기 나왔어요. 뉴턴이 맞는지 뉴튼이 맞는지 모르겠어. 누구는 뉴튼이라고 하고 누구는 뉴턴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현대 동력학의 창시자예요. 동력학의 창시자이고 우리가 운동역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력학은 운동역학에 이렇게 포함되는 학문이거든요. 운동역학을. 그래서 뉴턴 중요합니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 가속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세 가지를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스포츠에 적용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 외워놔야 돼요. 이 사람 이름 정도는. 동력학의 창시자다. 이런 정도.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연구하고 발표한 사람이다. 라고. 머이브리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영상 분석을 운동역학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말의 운동을 연속 사진으로 촬영해서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런 걸 연구한 사람. 그리고 머레이 사진 표기법을 도입해서 동물과 인체의 운동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이 사람이 연속 촬영했잖아요. 이 사람도 사진 표기법으로 이 동물과 인체의 운동을 연구하는데 이런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사람은 뉴턴. 그 다음에 루스 글라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포츠 기술의 운동 기능학적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넘어갈래요. 그 다음에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힐은 운동 중의 생리적 변화, 근기능의 연구. 그래서 이제 근력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다음에 헉슬리, 근생리학의 물리학을 적용했고요. 근수축의 원리로 활주설 제기했다 그랬는데 근활주설은
운동 생리학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선택하신 분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이 활주한다. 자, 되게 이상하겠죠?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힘을 주면 길었던 근육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이 짧아지는 게 뭘까? 사람의 근육이 고무줄 같은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근육 안에 근섬유라는 것 안에 그 가느다란 뭔가 필라멘트의 형태의 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미끄러져 들어가고 미끄러져 나오고 이러면서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생기는구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필라멘트들이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누구 밑으로 누가 들어가는 이런 걸 활주한다, 미끄러져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설이 아니라 정설이에요, 정설. 활주 이론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 이상하게 운동 생리학에서는 이걸 설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통 이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59페이지에는 문제 하나만 보죠.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그분이에요. 3가지 운동 법칙, 관성, 가속도,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발표한 사람이다. 누구게? 그러면, 뉴턴! 이러시면 되죠. 뉴턴! 그 다음엔, 여기 뭐 중요하진 않네요. 이 사람, 인체의 균형, 그리고 인체 해부도, 과학적으로 해부도를 남긴 사람 정도네요. 아버지! 네. 역학의 아버지. 근데 역학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자, 뉴턴이라는 사람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역학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어려운 내용도 없고 외울 내용도 아직도 없죠. 여기는 빌드업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뭔가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알고 계셔야 뒤에가 쑥쑥 편하게 나갑니다. 용어 정리 잘하고 계시면 돼요.